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대학원을 13년도에 졸업하고 운이 좋게도 여러분께서 이름을 들으면 아실만한 프랜차이즈 기업에 입사해서 브랜드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견 중소 프랜차이즈를 브랜딩 해주는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시청하시는 학생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사실 실무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이론적인 부분은 전공 필수 수업에서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제 특강에서는 이론은 최소화하고 실무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강의의 재미를 위해서 바로 며칠 전 의뢰를 받은 프로젝트 디자인 과정을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드리면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이 날지 클라이언트가 좋아할지 실패할지 저도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의뢰를 받아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이미 끝마친 프로젝트 자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께 흥미를 드리고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함께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영상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클라이언트의 내용을 함께 볼까요? 브랜드명은 감동가스라는 브랜드예요. 선호하는 컬러는 민트와 핑크 컬러, 그리고 타겟은 20대 여성이 주요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 로고 타입은 시그니처 타입과 엠블럼 마크 타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제작 스타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엠블럼 마크 타입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워드 마크 타입, 세 번째가 시그니처 타입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요청서를 토대로 어떤 디자인이 완성되어 가는지 여러분께서 실무자의 관점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미지 모두 복고적인 레트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지 제안서를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제안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안서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명칭을 정했는데 왜냐면은 이 감통가스라는 브랜드가 지금 매장이 이미 50개를 달성을 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이 50개까지 읽어온 데는 배달 타입과 테이크아웃 타입으로 읽어왔는데 브랜드 매뉴얼을 디자인을 해서 홀 타입을 출점을 하는 상태입니다. 제안서의 목차인데 저희가 이걸 다 살펴볼 건 아니고 디자이너가 필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브랜딩 이론과 그리고 2장 브랜드의 개성, 3장과 4장 같이 살펴보고 5장부터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고 프랜차이즈 로고 타입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자산 형성에 따른 충성 고객 확대. 이거는 한양대의 최인영 교수님께서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거기서 인용을 한 이론이고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께서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가스 자산 형성 과정. 비단 감동가스 브랜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모든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어떤 브랜드의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4단계를 알고 있어야 각 브랜드의 개성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개성의 표현이라고 하면 매장에 방문을 해서 커피에 컵도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페이퍼로 만들어졌거나 사탕수수를 녹여서 만든 페이퍼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스타벅스가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브랜드를 이미지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개성을 이 디자인으로 시각화를 해서 이미지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 제품을 구입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는 굉장히 뭔가 예뻐 보여 라고 해서
충성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되게 됩니다. 충성도는 그 소비자의 매장 이용 횟수와 동일하고 비례한다라는 거죠. 충성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타벅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랜드의 인지도가 확대되겠죠.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에 대해서 갖게 되는 브랜드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될 이 감동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브랜드가 나타내고자 하는 개성과 이미지들을 패키지, 브로셔, 홍보물 이런 것들을 디자인화해서 제품으로 시각화를 시켰을 때 브랜드의 신뢰도, 이미지, 개성 같은 것들을 고객이 인식을 하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지식과 친밀감을 갖게 되는 거죠. 브랜드 자산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브랜드의 개성을 친환경 기업과 고품질 원두다로 잡아내게 된다면 그것을 제품의 재질과 디자인에 반영을 해서 담아내면 고객의 인지도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충성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자산이 적립이 되고 브랜드의 가치가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브랜드 디자이너는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자산과 디자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되게 이런 거 너무 복잡하죠? 보기 싫으실 거예요. 네. 디자인은 인지와 지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고 그것이 브랜드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빨간색 네모만 살펴볼까요? 자, 소비자가 저희가 만들어낸 표현해낸 디자인을 보고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소비자한테 어떤 메시지로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브랜드의 개성이 되는 것이고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이고 인지도가 상승하는 것이고 충성 고객이 되는 것이고 결국엔 브랜드의 자산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제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스타벅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니까 디자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저희가 제작하게 되는 텀블러라든지 커피 패키지라든지 드립 패키지라든지 에코백 이런 것들이 디자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보고 자극과 그 브랜드를 이해하게 되죠. 그 어플리케이션에는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지로 화살표가 이상하네요. 자, 이미지로 전달을 해요. 그러면 소비자는 수용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 브랜드를 방문한 보람이 있어. 그래, 난 이러한 것들을 누리려고 온 거야. 하는 욕구가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 소비자는 그것을 수용했다고 하고요. 그 브랜드를 대하는 인식의 변화가 점차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지도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고요. 브랜드가 소비자의 충성도 상승 및 브랜드 인지도가 구축되게 됩니다. 소비자 인식이 개선하게 되면 내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우리 스타벅스 가자. 나 스타벅스 너무 좋았어. 그 메뉴 너무 좋았어. 나 그 어플리케이션 그 에코백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하진 않죠. 에코백 너무 예쁘더라. 이렇게 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감동가스라는 브랜드의 브랜드 개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브랜드 개성은 무엇인가? 브랜드 개성은 즉 기획 단계에서 이제 마케터나 기획자들이 회의를 해서 디자이너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전략팀이라는 부서에서 디자이너와 마케터가 함께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팀장 이상의 인재가 되려면 그리고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처럼 독립을 하셔서 일을 하게 된다면 꼭 갖춰야 하는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이 브랜드 그림이 이상하네요. 브랜드 개성을 분석하고 파악할 줄 아는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브랜드 개성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지 않으면은 사실 고객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브랜드마다 갖고 있는 장점이 각각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옮기되 좋은 카피와 좋은 이미지 그리고 그래픽으로 포장해서 풀어내는 게 브랜드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감돈가스의 브랜드 개성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좋은 고기와 야채를 사용을 해서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고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면서 번거로운 이러한 준비와 그런 과정을 지키는 철학이 있고 때문에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브랜드다. 그래서 추출되는 단어는 건강, 정성, 철학, 품질 이 4가지 단어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감돈가스가 지금까지 50개 매장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가격 대비 좋은 맛과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브랜드가 되려면 어떤 가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렴한 동네 커피집에서 먹지 않고 스타벅스에서 조금 더 비용을 내고 먹는 그 이유가 바로 맛과 양 이외에 고객이 느끼는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싶어요. 감돈가스는 단순히 맛있는 돈가스 집이다. 아니다. 더 나은 맛과 품질을 통해서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음식의 정성과 철학을 담는 기업이다. 이러한 것들을 브랜드의 자산에 담아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감돈가스의 독점적 자산인 건강, 정성, 철학, 품질이 녹아있는 브랜드 디자인, 단순히 맛 이외의 가치, 맛이라는 가치 이외에 감돈가스의 약속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성과 철학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디자인에 담아내고 풀어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브랜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되고 일관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별개로 보기 좋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어플리케이션은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귀사에는 이러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되고 일관된 디자인이에요. 하나씩 별개로 보기 좋은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시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통일된 패턴과 색상으로 큰 볼륨감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매장을 만들 때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제한 항목으로는 명함, 배너, 포스터, 에어배너, 현수막, 유리창에 붙는 현수막 이런 것들 베스킨라빈스나 같은 데 지나가시다가 좀 보셨죠? 투명 시트, 입간판, 자석 전단, 테이블 텐트 이런 것 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귀 브랜드에 필요합니다 라고 소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언제까지 제작을 하겠다라는 일정표도 필요하겠죠. 이 강의를 촬영하는 날짜가 11월 20일경인데 사실 저도 클라이언트가 아직 제가 하는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할지 말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저도 많이 떨리는데요. 강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언제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청하시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장의 내부와 외부에 어떤 그래픽을 입히겠다라는 플랜을 세우고 보여줘야 합니다. 시공 중인 매장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왔어요. 아직 인테리어 중이기 때문에 내부는 많이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매장 전면에 그래픽이 이 위치에 이러한 것들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내부에도 액자가 3개에서 4개 정도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편에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클라이언트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서 로고의
디자인 타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프랜차이즈 디자인을 할 예정이니까 프랜차이즈 로고 타입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드마크 타입이에요. 브랜드 네이밍을 글자 그대로 로고로 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로고도 워드마크 타입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로고이고요. 장점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호불호가 갈릴 가능성이 적은 타입이라는 것이고, 안정적이고 그만큼 실증이 날 가능성도 적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두 번째는 심볼 타입입니다. 심볼 타입은 텍스트 없이 이미지로만 표현한 로고입니다. 브랜드 가치나 브랜드 자산이 높은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블루보틀의 경우도 처음에는 텍스트와 같이 이 심볼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블루보틀이 널리 알려지면서 텍스트를 삭제를 하고 이 심볼 이미지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도 타입이 로고 타입이 심볼 타입이네요. 자, 애플 로고가 맞나요? 자, 세 번째는 시그니처 타입이에요. 콤비네이션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이 타입이 가장 많이 기업들이나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심볼과 이 텍스트 두 가지를 동시에 노출을 해서 고객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엠블럼이에요.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고이기도 하고 꼭 원형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엠블럼이 존재하고 어떤 곳에 적용해도 심플하게 정리되어 보이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캘리그라피 타입이에요. 주로 한식 브랜드에서 고유의 전통적인 느낌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타입을 선택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메뉴가 한식으로 대중에게 널리 인지가 되어 있는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메뉴와 일치할 때 높은 인지성을 갖는 로고입니다. 이로써 로고 타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로고로 제작이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네, 강의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특강이니만큼 딱딱한 이론보다 여러분께서 필드에 나가서 접하게 되는 실물을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로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는 모니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론이 있었던 1강보다 더 재미있게 강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2강에서 만나겠습니다.